네. 안녕하세요. 나도 웃기고 싶다의 멜론 마스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장도민을 한번 더 할까라고 했는데, 웃음에도 좀 따끈따끈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아는 형님을 좀 역주행? 몇 주 전에 했던 걸 좀 다운받아서 예전에 되게 즐겁게 많이 봤었는데, 요새 좀 약간 게스트가 중요하죠. 게스트가 좀 약해서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번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웃기네 라고 해서 가장 웃겼던 게 확실히 역시 많은 사람 웃겨요. 거기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 웃기네. 그래도 여전히 그 게스트 중에 유난히 인기 있는 애가 한 명 있죠. 특히 어린 아이돌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는 김수근. 김수근 나이도 있고 개그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 방식일 수도 있는데 짝꿍하고 싶은 어 그 형님으로 늘 뭐 이렇게 많이 픽 당하죠. 그래서 비결이 뭘까? 근데 웃겨요. 제가 봐도 웃긴데요. 그제 어제 봤던 건 진짜 웃겨서 야 역시 김수근이 어린 아이돌들이 참 좋아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애드립이나 웃음 포인트라는 게 김숙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불문하고 그 개그 감각이라는 건 참 그 세대를 좀 약간 초월하는 뭔가가 있구나. 제가 만드는 이 분석 유머 기법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 걸스데이의 해리 이런 모습 주의를 밝혀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게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저의 취지고 목표이기도 입니다. 뭐 약간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책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북 리뷰를 간단하게 한 또 중간에 많이 넣죠. 간단하지 않죠. 엄청 길죠. 사실 이거는 정말 우연찮게 제가 어제 산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제 산행을 딱 가다가 요새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산을 타니까 이제 북 리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오디오북이나. 근데 제가 오디오북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오디오북 윌란가 그거 선전을 엄청 많이 해요. 광고를. 거기서 성공한 백만 장자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하면서 그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책을 읽어라. 독서 습관.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30분씩이었나? 그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찾을 목적으로 제가 백만장자의 습관이라는 걸 쳐봤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거 그냥 인터넷 쳐보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인터넷 좀 쳐봤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 헤빗 원서 제목도 읽었죠. 10 simple steps to getting everything you wanting.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얻는 10가지 간단한 방법. 미 부제고 원래 제목 원서의 제목도 밀리언 달러 헤빗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뻔한 또 자기 개발서 건의라고 하면서 목차를 좀 봤는데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백만장자 습관이라고 보다는 약간 철학서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또 북 리뷰를 쓰는데 읽어 드릴게요. 블로그에 썼던 거 그대로예요. 이 책의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미래를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를 성공리에 살면 됩니다. 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와 빙글에 미소 짓기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 사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선이 아닌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이 수반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연히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나는 운이 좋아 라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매일 나는 성공한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매일매일 운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행동이 뒷받침되면은 그거는
위선이 아닌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에 거울을 보고 웃는다, 자신감 있게 외친다 라는 그것만 꽂혀 있다 그거죠. 근데 행동을 안 해. 성공하기 위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트레스 프리 상황. 되게 여유로워.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태생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마음만 고쳐 먹는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래 난 운이 좋아하면은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책을 봤어요. 그러면 누구나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고쳐 먹으면 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어. 그럼 맞다, 생각을 바꿔볼까 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휴가를 가.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요. 어디 좀 또 유럽을 가. 프랑스로 가요. 그러면 엄청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기분이 좋다는 거죠. 왜? 스트레스 프리 상황이거든. 웬만하면 사람들이 되게 유해지고 착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없죠. 그냥 기분이 누가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건 스트레스 프리 상황에서 누구나 우리가 프랑스 여행 가가지고는 에펠탑에서 누구나 기쁘게 환호를 짓는다는 거죠. 심지어 원래 부정적인 사람들도. 근데 맞죠? 근데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수련이 잘 된 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만이 그걸 이겨내고 종국에는 성공적인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알겠지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좀 여유로웠어요. 회사에서 엄청 쪼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저번 주가 야근을 내리 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하고 새벽에 한 6시, 7시까지 출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 화를 내지 말아야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긍정적이니까. 나는 운이 좋으니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랬어요. 뭘까요? 그렇죠. 2주 전까지는 스트레스 프리 상황이었어요.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저번 주에는 일이 엄청 몰리니까 내가 엄청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몰린 거죠.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됐나? 나는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난 거죠. 앞에 거는 2주 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웃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단지 마음을 안 고쳐 먹었을 뿐이지. 근데 바로 일주일 전의 상황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제발 부디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신이시여 라고 하죠. Please 제발 오 마이 갓 나의 지서스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일이 있죠.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필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신을 떠나서 부처시여, 예수시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라요. 똑같다는 거죠. 종교가 없다 그래서 그냥 특정 신이시여,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이시여, 저한테 제발 부자가 지금 아마존 주식 투자했는데 제가 대박 이렇게 이거는 로또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만큼 위선적이고 코미디 같은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말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가론이에요. 불교의 인가론인데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영어 못하죠. 영어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영어 공부 공화국이죠. 영어 정말 잘했어요. 영어 20년 공부했는데 10년 공부했는데 20년 공부했는데 왜 안 돼? 학습 방법이 잘못됐어. 하죠. 근데 그러면 학습 방법이 뭔데? 라고 해서 학습 방법을 쉐도잉 엄청 찾아봐요. 이미 성공한 학습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영어를 잘 못할까요?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난 행동을 하는데, 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학원 다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학원 찔끔 다니다 말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냥, 영어 학습 방법을 찾아보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가 유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말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게 된다. 난 외국인, 프랑스 갔어요. 외국에 나갔어. 근데 외국인 나가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 보면서, 쟤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유창하다는 뭐죠? 평상시에 자기가 입에 스피킹을 했느냐, 달고 다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에 내가 독해만 하고 영어 책만 그냥 그러니까 영어 원서만 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 딱 나갔는데 내가 길을 물어봐야 돼.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그러니까 서베이 스테이션, 지하철역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외국 그러니까 회화나 아니면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입에 안 붙여봤어. 눈으로만 봤어. 그러면은 그거서 유창하게 나오길 기대해. 이걸 기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도 잘 버벅거리는데 공부 한참 하다가 안 해서 그러는데 결론 같습니다. 평상시에 매일 30분씩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실제적으로 영어 공부, 영어 회화를 입에 붙이고 연습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수반했을 때 영어가 유창해진다는 겁니다. 섬뜩하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라디오스타 이거, 라비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얘 사고방식, 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되게 비슷해서. 얘가, 아이돌 저작권 복수, 등록수에는 2등이라고. 1등은 누구냐? GD. 근데 2등은 뭐냐? 얘인데, 라비가 히트하는 곡이 거의 없었어요. 뭐 라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라비를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약간은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이 사람 얘가 말하는 게 멋있었어. 엄청 너는 근데 음악이 히트하지도 못했는데 여기 찍어내니 1등이 GD인데 GD는 히트한 곡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저 같은 일반 대중이 잘 모를 정도는 GD 노래는 그래도 많이 알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히트하게 세대를 초월해서 히트한 곡은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그 얘기를 해요. 라디오스타에서. 근데 이 얘기를 해. 근데 왜 계속 만드냐? 나는 음악을 만드는 게 재밌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히트할 거 아니냐. 그 언젠가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언젠가를 위해서 나는 제발 신이시여. 저의 곡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곡을 만들게 근데 곡을 만들었잖아요. 곡을 하나 만들어 제 곡이 제발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게 아니죠. 얘는 매일 곡을 찍어냅니다. 찍어낸다는 표현이 좀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얘가 말하는 것은 라비라는 가수가 200곡째 히트할 수도 있고 300곡째 히트하는 가수일 수도 있고 1000곡째, 만곡째 히트하는 가수일 수도 있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백만장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행동. 어떤 행동을 이 백만장자 습관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초래한다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 결과가 안 나옵니다. 나오죠. 자기 혼자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계속 뭐 표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엄청 멋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은 됐습니까? 안 돼 있죠.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죠. 생각만 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구독자 1명이고 그 다음 조회수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안 만들려고 했어요. 약간 일주일에 하나씩 만든다 그랬는데 보통 일요일날 만들다가 또 하루가 좀 있죠. 월요일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조회수도 안 맞는데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 하다가 퇴근하고 저기 앞에 슈퍼로 가면서 제가 유튜브 하나 들었어요. 이거 이분도 이제 박세니? 네, 이분 박세니 코치. 이분도 마인드 코칭인데 뭐 이분은 제가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저도 이제 마인드 쪽에는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 강의를 이제 그냥 뭐 9분짜리 그래서 뭐 마트 갔다 온 중간에 들으면 시간은 잘 가겠다 하면 들었어요. 근데 제목도 마음에 들잖아요. 이 사람 마인드 강의가 핵심인데
그러면 억대 연봉자의, 이 사람이 바라본 억대 연봉자의 시간 개념은 무엇일까라고 살짝 궁금하긴 해서 좀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맨 뒷부분 후반부에 돈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돈이 되는 시간? 늘 많이 만드는 게 억대 연봉,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라비하고도 얽혀 있는 거예요. 라비가 곡을 쓰는 시간은 물론 창작을 하는 시간이긴 한데, 결국에는 행동을 했잖아요.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진짜 소액이라도 돈이 되는 시간이에요. 생각만 하지 않잖아. 악보가 또 악상이 또 올라. 악상이 또 이렇게 제발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얘는 곡을 만들어내잖아요. 창작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백만장자의 습관에서 결국에는 결론은 행동하라는 거여서, 콩을 심는 행동을 하고 팥을 쓰는 행동을 해야지,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 없으면 콩이 나올 수도 없고 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아까 다시 돌아가면 유튜브 되게 이거 찍기가 되게 조회수도 없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회수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 라비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제가 영상을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하나로 하면은 1년이 52주예요. 제가 기획하면 1년 뒤에는 52기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년 뒤에는 100개가 되겠죠. 3년 뒤에는 150개가 될 거고, 그리고 4년 뒤에 한 200개가 되겠죠. 라비하고 똑같이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멜로 마스크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200번째 동영상에 히트하는, 대박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하냐. 근데 지금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역시 이게 될 놈 되고 나는 안 된다. 역시 나는 재능이 없어. 진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뭐죠? 박세니 코치가 말하는 것처럼 돈이 되는 시간을 저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엄청난 긍정적인 사고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행동을 하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을 창작 아웃풋을 만들어 놔야지 내 영상을 사람들이 진짜 거절할 수도 있고, 그 괜찮네 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냥 다른 어떤 거를 한다고 치면은 그게 돈이 되는 시간인가 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책을 읽고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어요. 책을 읽는 시간은 제가 알게 모르게, 근데 아웃풋이, 블로그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거를 블로그를 정말 많이 써가지고 축축축축 해나가서 이거를 엮어서 나중에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의 글이 허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쓰는 과정을 통해서 책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글쓰기 능력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도 제가 이걸 찍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발전을 해요.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키워드로 이런 걸로 해줘야 애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을 근데 물론 그것도 돈 되는 시간이고 이것도 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직장에서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형님이나 보면서 끽끽끼 거리면서 재밌네, 이건 내가 만약 옛날에 분석 많이 했었는데 라고 끝냈으면 그냥 내 생각만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 컨텐츠, 아무 돈 되는 시간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음을 잡고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유머도 연습이고 사례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면 당신도 애드립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 맞는 말 같지만 제가 방금 한 10분 넘게 얘기했던 거라고 연결선상했어요. 무슨 얘기냐, 나 되게 웃기고 싶어, 애드립 잘하고 싶어, 쟤 너무 웃긴데,
저렇게 되고 싶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고 연습하면 돼요. 연습이란 액션, 액트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백망장자가 될 수가 없고 웃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웃기는 시간, 웃기려고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웃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Are you ready?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수구, 그러니까 이 아는 학님에서 뭐가 나왔냐? 이제 영화 콜, 이게 되게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박신혜랑 김성령이랑 그 다음에 그 전종서가 그 버닝, 영화 버닝에 유아인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영화가 이게 두 번째고 그게 신혜였고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능에서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냥 신혜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능에서 보니까 되게 마스크가 되게 독특하면서 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되겠지만 배우 중에서도 밋밋한 마스크가 있거든요. 물론 밋밋한 마스크가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종소가 생각보다 크게 될 수 있는, 마스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와서, 영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요. 박신혜는 미래에 사는데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전종서는 과거에 사는데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캐릭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김성령한테 물어보죠. 그러면은, 성령은 뭐야? 라고 이제, 근데 이거를 김희철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박신혜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고, 종서는 미래를 바꾸려고 하고, 그럼 성령이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서연이 엄마인데, 라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김수근이 이렇게 드립을 칩니다. 뭐라고 칠까요? 남편을 바꾸려고. 웃기지 않나요? 빵 터졌습니다. 정말 빵 터졌어요. 이거는 예측을 파괴하는 기법입니다. 예측 파괴 기법이죠. 어떻게 예측을 파괴를 하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빵 터집니다. 이렇게 실제 그 현장에서의 영상에서의 박신혜의 반응이에요. 수근이 짱짱. 진짜 저도 이거 보면서 미쳤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를 들으면서도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저는 또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분석을 하죠. 옛날부터 분석하는 버릇이 있었고, 과거를 바꾸려고 미래를 바꾸려고 두 번 나와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 패턴이 형성돼요.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다음에 뭐뭐를 바꾸려고 하는 게 지극히 대다수의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예측입니다. 예측이 형성되는 거예요. 패턴의 형성은 이퀄 예측의 형성입니다. 어떤 예측을 하냐?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대를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를 바꾸나? 라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예측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외로 머리가 되게 똑똑해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하면 나는 똑똑하지 않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보여요. 이걸 연습 많이 하면. 그래서 당신이라면 몸을 바꾸려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남편을 바꾸려고라고 이제 김수근이 드립을 쳤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뭐를 바꾸려고라고 어떻게 드립 쳤을까? 그러면 어떻게 웃겼을까라고 생각해보세요. 5초 드립니다. 5초 지났습니다. 연습하라고 했죠. 답을 못했습니까? 저 한번 연습해봤어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라고 해서 나는 여자친구로 바꾸려고. 비슷한 패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처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한 거야. 아마존 개인 투자해가지고 폭망했다. 이게 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방금 이걸 투자처를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 형님의 멤버였으면 100% 이거 나왔어요. 너는 여기서도 처를 바꾸냐. 그러면은 그쵸, 이제 여기서는 서장훈이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처를 바꾼. 나는 처를 안 바꿨어. 왜 이래? 처가 하나였지. 라고 이런 드립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고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투자처에서 언어 유희를 쓴 거예요. 처라는 언어 유희를 쓴 건데, 언어 유희도 되게 고급지게 그러니까 잘못 쓰면 아재 개그인데, 그 상황과 맥락에 되게 맞아떨어지면 되게 뛰어난 웃음의 소주가 돼요. 처가 되게 서장훈의 상황과 되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잘 써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투자처에서 여기서 처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갑자기 처에 대해서 갑자기 처를 왜 바꿔? 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근데 되게 그거는 맥락에 맞지 않은 자기가 무리를 두는 언어 유희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서장훈, 여기서 얘기하면 되게 웃기겠다는 게, 이게 이제 서장훈이라는 그 상황이 다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법이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김수근의 유머 기법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진정을 하다가 바로 이어서 강호동이 이제 박신혜에게, 만약에 영화 속 역할처럼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박신혜가 뭐라 그러면, 나는 안 바꾸고 싶다. 난 안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은 거 없는데? 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다 지금 삶이 만족스럽구나. 자, 정확하게 지금 서장훈, 지금 삶이 만족스럽구나. 어때요? 이 사람들 표정이 다, 그렇구나.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은, 수긍하죠. 이게 갑자기 예능에서 다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 삶의 만족스러워 하는 박신혜. 참 긍정적인 인간이야. 라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희철이 정리를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제 디스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이제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약간 과격하게 대하면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콘식의 오버 액션, 광대지사한다는 거죠. 나는 못 믿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얘기해. 라고 얘기해도 웃겨요. 왜냐면 대다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거든. 거짓말이야. 이거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얘가 진짜라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래.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장면으로 웃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 돼. 무조건 바꿔야 돼. 라고 이제 희철이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수근이네요. 김수근으로 계속했네. 이수근이 창피하네. 이수근이, 이건 영상을 지금까지 한 27분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못 찍습니다.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네요. 이게 개그 포인트입니다. 네. 하여튼 이걸 듣고 있던 이수근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번호라도 바꾸던가. 웃기지 않나요?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것도 예측 파괴예요. 여기서 바꾸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김수근 아니네. 이수근이 2번 웃깁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장동민 레전드 분석 2 보시면 한번 해줬는데, 재미의 경계라는 책에서 이제 이중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 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이중 구조라는 것은 빙산 일각을 하는데, 빙산 밖에 보이는 표면적인 논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를 통해서 예측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로 가면은 남편을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수근이 드립이 치는데, 거기서 일반적인 개념은 보통에서 과거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그러면 현대를 바꾼다, 이렇게 시간대를 계속 설정을 하잖아요. 시간을 바꾸어서 보통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보통 사람의 논리 체계입니다. 맞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이유가 다 시간을 과거의 어떤 행위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보통의 이거야 라고 해서 보통은 사람들은 다큐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개그맨들은 그 이면에 뭘 생각을 하냐? 남편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갑자기 개념이 바뀐 거예요. 바꾼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늘 썼던 것도 큰 게 보면 언어 유희 하나예요. 바꾼다. 이게 아주 고급진 언어 유희인데,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을 똑같이 쓰는데요. 근데 아주 아까 투자처 같은 것은 맥락에 맞지 않으면 또 명사의 하나의 단어를 바꾸는 것은 되게 고급진 언어 유희는 아니에요. 맥락이 잘 떨어져 많이 웃기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티나지 않은 언어유희예요. 뭐뭘 바꾼다라는 것은 앞에 목적어나 주어를 좀 바꿈으로써 동사 유지하고 되게 고급지게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두 번째 예를 보면은 두 번째는 박신혜한테 디스를 한 거죠. 보통은 박신혜, 나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 뭐 김희철이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누구나 나도 후회한 일이 있고 어제 심지어 나는 어제 햄버거를 먹고 자는 거 후회 누구나 후회한 일이 있고 그건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야. 햄버거를 먹고 잤던 것은 아이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거거든. 나는 누구나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뭐죠? 이수근이 했던 건 숨겨진 개념으로 어떤 걸 했죠? 쓸데기 없는 것을 바꿔버려요. 전화번호라든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거야 되는데 갑자기 쓸데기 없는 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장인 유머를 가볼게요. 나는 뭐 팀장님을 바꾸려고.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이게 이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은 야 타임머신이 발명이 되면은 무슨 씨는 뭐 김신입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대학교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 스카이를 가야지 라고 이제 했어요. 그게 아니고 기왕 갈 바에는 하버드를 가야죠. 이게 이제 또 이것도 한 번 더의 예측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통은 스카이가 최고의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측. 그러면 여기서 웃음이 터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되게 이런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바꾸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 과장이 딱 듣고 있다가 비슷한 거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여자친구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남편을 바꾼다고 되게 비슷한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 좀 심하게 하면 저는 부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되게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되게 웃긴 포인트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부모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 라고 이게 이제 과장법이에요. 사유를 좀 더 덧붙이면서 과장되게 그렇지. 약간 인생이 고달프면서 되게 씁쓸하면서 또 웃기잖아요. 누구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를 바꿈으로써 나는 더 잘날 수 있다.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서 이중 구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걸 딱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이 드립 받아줘야 되거든. 부모를 바꿔야 돼. 그러다가 옆에 딱 두고 팔짱 끼고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더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나면 큰일 나겠구만. 이렇게 해요. 이게 이중 구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개념은 뭐죠? 나는 부모를 바꾸어서 되게 잘 살고 싶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자 부모를 만나야지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 말 쪽에. 근데 그러다가 더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 어쩌려고 이게 숨겨진 의미 이게 논리를 분석해가지고 디스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난 다시 부모를 바꾼다는 것은 부자 부모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은 사람들 한 트랙을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디스한다 그러는데 약간 그 사람들 그래 넌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 정말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개그맨들이나 좀 웃기는 사람들은 약간은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 좀 웃기거든요. 왜 웃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이중구조에서 얘기했죠. 이중구조의 그 빙산 일각이라는데 위에 보이는 빙산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성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삐딱하게 시니컬하게 표현하지 않고 좀 웃기게 표현하면은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애드립이 항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 논리적으로만 잘 그렇게 분석을 해도 상당히 웃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참, 여기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를 바꾸던가 하니까 실제로 박신혜가 또 이렇게 반응해요. 아, 역시 수근이 마음에 쏙. 이렇게 여러분도 내 앞에서 여자친구 바꾸지 마시고 이런 표정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충분히 웃길 수 있습니다. 제 강의 계속 듣고 계시죠? 제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은 이런 게 쌓이거든요. 쌓이고 사실 이거를 시중에 가면 책에 상당히 많이 분석해 놓지만 이게 실제 사례로 분석을 해 놓은 영상은 재밌는 거 영상 모음집 이런 거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실제 사례를 이렇게 생생하게 분석한 영상은 사실은 나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난 유튜브 빵 터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해리가 저를 비웃고 있네요. 빵 안 터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1명. 현실이 코미디야. 하여튼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저는 근데 사실은 1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오늘도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돈 버는 시간. 정말 제 인생이 제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3년 뒤에 정말 4년 뒤에 빵 터질 줄 압니까? 라비처럼. 알 수 없는 거죠. 200번째 영상에서 빵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1명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제가 매일매일 일주일에 최소 1개씩은 꾸준히 돈 버는 시간을 결국엔 돈 벌어야죠. 지금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여러분 이 영상을 항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꼭 성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